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양국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방미 중인 아베 총리는 일단 공식 석상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오늘 있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밀월 관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70년 전에는 태평양을 두고 미일 양국이 싸웠는데요. 네. 이제 저는 70주년, 2015년을 맞이해가지고 미일 동맹이 훨씬 더 강고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 모든 면에서 상당히 강고해졌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일본 정치가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다가 아베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정권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 하나 있고 예.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일본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중 그런 그 방어망 구축 면에서 일본과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주도의 AIIB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TPP 한태평양 경제 연계 협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미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 말하자면 정치, 경제, 안보 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미일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미월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팽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미국 측에서 본다면 중국이 지금 그 도서 분쟁을 도발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베트남 또 필리핀, 일본과의 도서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해군을 통해 가지고 진출하는 것 이것은 막아야겠다는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센카쿠 그런 다이오다이라는 도서 분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국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이익이 공유된 그런 네. 이익이 일치된 그런 것이 바로 그 공동 해견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 양국의 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위 협력 지침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언론에서 관심 갖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독도 분쟁에 있어서 군사 분쟁이 생긴다면 미국이 그러니까 대놓고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후에 불과하다는 네, 기후에 말씀이시죠? 불과하다기보다는 좀 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평화헌법에서는 그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국이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를 둘러싼 이런 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예. 그것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헌법이 있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은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네. 다 사전에 예방할 거라고 보고 예. 네. 또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그 미국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을 편든다는 것은 예. 그건 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약간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예. 지금 상태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또는 기우다 이렇게 좀 말씀. 가능성을 제기하면 만약에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예. 그 조항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약간 자기적으로 일단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거치겠지만 예. 적어도 평화리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 정신 자체는 남기 때문에 예. 어떤 무력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금방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중국의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가 금방 위협이라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신뢰가 있고 국내에서 어떤 국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모든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개정이 지금 그 일단 저 일본 정당끼리 일단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국내 장치가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 여러 가지 그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3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 저는 약간 물음표가 일단 네. 제 머릿속엔 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 한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과 일본 함정, 자위대 함정이 동시에 가고 있을 경우에 예.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한반도에서 만약에 북한이 유사시에 미군 함정을 공격했을 경우에 예. 자위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상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을 풀 레스펙트 충분히 완벽하게 존중한다라는 예. 조항이 들어간 것은 그건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건 한국의 외교부라든지 국방부가 예. 많은 그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외에도 이제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라는 기대를 미국이 내비쳤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이 일본을 많이 봐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미럴 관계 정말 공고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상임위 안보리의 이사국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든지, 예. 아니면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공격했을 경우에 미국이 확실하게 중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그 좀 의미심장한 것인데 그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 이사국이 지금 5개 나라가 있는데요. 예. 미국, 네. 중국, 뭐 프랑스 등.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 상임위 이사국에 들어있지 않은 강대국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독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상임위 이사국 숫자를 5개 나라에서 더 늘리자는 것이 지금 그 개혁한 요지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예. 기존의 5개 상임 이사국이 반드시 찬성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 국가라도 비토를 하게 되면 네. 다른 나라는 못 들어옵니다. 네. 말하자면 중국은 절대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그럼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을 말을 해도 이것은 립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 관계가 양호해져 가지고 예.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은 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에 미국은 그 중에 한 하나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유엔 상임 이사국에 일본을 넣었으면 한다 만다 이런 논의 자체는 그냥 어떤 오바마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뭐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영향은 미칠 텐데요. 예, 예. 어떤 한 나라라도 중국이라도 러시아라도 예.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 같은 게 또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예. 중국, 러시아 어느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일본은 상임 이사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혁안은 수용될 수가 없는 안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속상한 건 이 부분인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발전적인 내용은 눈꼽만큼도 전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인신매매 피해자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신매매가 이제 영어로 하면 휴먼 트래피킹인데요. 예. 그것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일어납니다. 네. 그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내전 상태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어떤 난민 상태라든지 캠프에서라든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혹한 일본 제국주의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해가지고 성노예화 시킨 상태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물타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그 지금까지 아베는 일관되게 강제 연행을 부인해 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각에서 2007년 내각에서도 1차 내각에서 그 지금까지 증거상 강제 연행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예. 것을 가그 결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 예. 마음이 아프면 이거 누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죄송하고 사죄하면 되는 것이지 네. 가해자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사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번에 이제 그 백악관 회견에서 조금 더 나왔던 게 이 고노다마를 승계한다라는 것은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건 좀 약간 진일보한. 물론 이제 그 점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뭐 이제 뭐 김나연 앵커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자꾸 저희가 독일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과거사 문제 입장을 굉장히 단호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데, 어떤 국가라도 독일에 대해서 인정할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아베는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사실 독일도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는 깔끔한 것 같은데 사실 예.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국민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 예. 전후 보상으로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후에 이제 냉전 상태가 되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그 도쿄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약해지면서 예. 냉전 상태에서 일본의 이제 보수파를 다시 살려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국의 대두.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일본인의 그 반중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건 뭐 1000년 이상 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밑에서는 살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 과거사에 대한 집요한 반성과 사죄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반발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대두하면서 중국과 일종의 좀 대결 무드라는 것이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아베 수상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침략 전쟁에 대해 확실해서 사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예. 일본은 또 그걸 지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수상 자체가 일관되게 정말 그 말하자면 과거 2차 대전 때 일본이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류들이 한 20년간 내공을 쌓으면서 네. 지금의 아베 내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본의 우파 정치가들의 일종의 집합체 같은 거거든요. 네. 최고의 결정체 같은 겁니다, 일종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야에서 이런 그 아베 수상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아베 총리 역시도 이 우경화 방침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네. 사고에 깔려 있는 이 반중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 일본은 어떤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한중 역사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연대해가지고 일본을 예.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쾌감을 네. 느끼거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이걸 한일 간에 해결을 하지 왜 한국은 국제 쟁점화 시켜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가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고노다마에서 인정을 하다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불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존경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예. 또 한국이나 중국의 집요한 역사 반성 요구에 대해서는 또 반발하는 근데 그런 심리가 좀 이게 복합적으로 좀 중증적으로 그 병존하는 그게 현실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이죠.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이 예, 예.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지금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이제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가 담기길 희망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이외에도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뭐 전후 70주년 돼가지고 사실 전후 이렇게 처음으로 일본 수상이 예.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전부 5번, 6번 했거든요. 예. 수상이. 그리고 우리도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6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처음인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이건 미일 관계이기 때문에 예. 한미일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상하원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일 관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대전에서 뭐 미군도 한 30~40만 명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에 끼친 피해 특히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여러 가지 끼친 피해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한 배려가 과연 당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저는 굉장히 조금 의문시하고 있고 예. 사실은 네. 당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들어왔던 마음이 아프다라든지 인신매매 피해자 뭐 이 정도의 언급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보다 진전된 내용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침략 전쟁, 식민 통치, 반성과 사죄 이 세 개가 이제 무라야마 다마에 담긴 정신이거든요. 네. 이게 나와야 한국이나 중국으로 봐서는 진정한 사죄를 했다라고 보는데 네. 이 세 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시에 끼쳤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한다. 예. 그다음 반성한다는 정도는 나오겠지만 네.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 침략,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사죄한다라는 내용은 예. 아마도
아마 뭐 내일 새벽이면 알겠지만 예. 당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마지막으로 하나 듭니다.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번 이 합동연설도 있고 미국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본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자초가 됐거든요. 한일 관계는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건지 우리 외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글쎄 그것도 참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데 미일 동맹에 이제 약간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예.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는 거 아니냐, 축소되는 거 아니냐, 예. 가치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방 국가이고 또 동맹 네. 파트너니까요. 그 점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단지 좀 앞으로 이제 이런 남북 관계, 한일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한국의 외교적인 리더십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일본과 중국은 뭐 최근에 악수를 2번 하고 했지만 예. 아무리 해도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갈등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그 스톡홀름 합의를 해 가지고 납치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전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해 들어와가지고 일본 정부가 저청년 뭐 회장 가택 뭐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관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말하자면 북일 관계에도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나서가지고 이런 북일 관계, 중일 관계 대신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이 지금이야말로 요구되고 있고 예. 그것은 뭐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개선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교적인 어떤 주도권을 쥐어야죠. 네. 그게 대안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자정에 있을 내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